일단은 박 시장을 추모하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박원순 시장님의 안식을 기원한다,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들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민주당 당원 게시판 내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당비를 이렇게 쓸 거면 물어라도 봐라. 2030 남성 지지율도 낮은데 여성 표까지 잃고 싶은 거냐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본인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는 아이고, 이제 거기 가서는 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라고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한 건데 너무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다 보면 다 그런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야당에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고소인은 그가 겪은 고통으로 벗어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용기를 냈지만 그 책임조차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는 더 이상 사건의 진위를 조사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한 사람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우는 일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정익진 변호사님 법적으로요, 공소권 없음이 나왔잖아요. 네네. 앞서서 김수경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 법적인 것과 무관하게 서울시 내에서라도 진상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이 법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공소권 없음이 뭐냐면은 무죄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 결국 형사 재판을 하는 취지는 가해자, 그 범죄자한테 처벌을 하기 위한 건데 처벌의 대상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공소권, 다시 말해서 검사가 형사 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그러니까 공소권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 박 시장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피해자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다들 고통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피해자는 고통의 문제가 아니고 공포를 느낄 거란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박 시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깨끗하신 분이었고 뭐 이러이러한 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정말로 고결한 분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다가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내가 정말로 뭐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못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진실, 지금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카톡이나 뭐 SNS에서 보는데 뭐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가 그 가짜 뉴스인지 분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시 측면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여성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이어지자 여성계에서는 피해 여성과 연대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 자리 없는 피해 호소인 번지는 피해자와 연대 해시태그 고소 여성을 향한 2차 가해 움직임에 피해 호소 여성과 연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피해자와 연대합니다. 해시태그 민원 민주당 탈당 인증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권력 등 성범죄 의혹을 밝히라는 민원이 제기됐고요. 민주당을 탈당하는 인증샷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계가 나섰는데요.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피해자의 용기에 2차 피해가 하는 정치권, 언론, 서울시 그리고 시민사회에 분노한다라고 여성 민원에는 밝혔고요. 서울시는 진실을 밝혀서 또 다른 피해를 막고 피해자와 함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정의당 내에서 박 시장의 조문을 하지 않겠다라는 2명의 여성 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의원을 비난하면서 정의당을 탈당하는 정의당 당원들의 움직임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 정의당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류호정, 장혜영 정의당 2명의 의원은요.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애도할 수 없다. 조문을 불참키로 했습니다. 자, 그러자 정의당 홈페이지에는요. 조문 거부에 동의 못한다. 탈당 의사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혜연 정의당 전 청년부대표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당이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이러는지 참담하다. 정의당 관계자들은요. 우리는 진보라는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지만 내부 구성원의 경험과 감수성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한 단계 나가기 위한 성장통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내에서 굉장히 고민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 이재명 기자, 오늘 서울신문, 다른 데가 아니라 서울신문에 이렇게 쓰였어요. 정의당 논란에 대해서.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국면에서 조 전 장관을 두둔하다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정의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보 야성을 회복할지 주목된다. 서울신문은 이렇게 썼군요.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편에 섰었던 거죠, 정의당이. 그러면서 그 뒤로 물론 이제 그걸도 논란이 내부에서 많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는 내가 정의당을 탈당하겠다 이런 사태가 있었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여태까지 추구했던 진보적 가치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받았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범여권에 묶였던 게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 사실 이번 선거에서도 큰 이득을 보지 못했었죠. 거기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었던 거고, 그런 점에서 정의당도 최근에 우리를 범여권을 묶지 마라. 우리는 그냥 진보 야당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지금 이 다양한 사안에서 각을 세우고 있는데, 아마 서울신문도 그런 점에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번이 지금 조금 전에 윤태권 실장 얘기했지만 이건 어떤 진영의 논리가 아닙니다. 성추행이 있었다면 그건 범죄인 거죠. 그냥 이게 어떤 뭐 가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만약에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거는 뭐 우리 사회가 정말 이것까지도 뭐 진영 논리로 바라봐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들 정도로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히 피해자가 있다면 보호해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물론 지금 이제 젊은 여성 의원들이 나는 그냥 모른 척 추모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정의당 내부에서 일부 당원들의 어떤 반발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진보의 가치라는 게 가장 약자의 편에 서서 가장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게 진보의 가치라고 봤을 때 전 정의당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뭐 답은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 계기로 오히려 정의당이 자신들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진짜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범여권이 아니라 우리는 진보 야당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